개그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주 그 현세태를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웃음을 줬었죠. 특히 아버지. 특히 아버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세대차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시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통의 문제를 지금 네,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네. 텐데요. 그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좀 알고 싶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분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보람,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게 된 정경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경호라고 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간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방송에서 누구 좀 닮았다, 연예인 좀 누구 좀 닮았다 딱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누구 좀 닮았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강의를 갔더니 한 분이 그 신현준 닮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또 뒤에 분들 좀 짜증을 내시는 것 같은데 자, 들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뭐 신현준 닮았다는 얘기 듣고 뭐 누구 좀 닮았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이죠. MBC의 나는 가수도라는 프로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 프로에 가수 누구를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혹시 딱 떠오르시는 분 상관없습니다. 딱 떠오르시는 분. 네,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리죠. 임재범 닮았다는 얘기를 좀 왕왕 들었어요. 자꾸 승질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들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저를 소개하면서 임재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혼자 강해지는 힘,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임재범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확 흘리는 경험을 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난 노래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흘리시는 거 말고 그건 뭐 자주 흘리시는 거니까 진심으로 몇몇 분이 계시네요. 한 6분, 7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진짜 칭찬의 말씀, 정말 잘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뇌는 반을 딱 가르면 영역이 다릅니다. 자네는 뭘 담당할까요? 자네는 네,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공포를 느끼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틀리시면 뭐 욕 먹으면 되고. 네, 그렇죠. 뭐 지성, 이성, 논리 이런 걸 담당합니다. 운에는 뭘 담당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감성, 감정, 느낌, 울음, 웃음을 담당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놀랍게도 운해가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울 때 울을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좀 삶을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으로 오늘 본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할까요? 우리 삶의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뭐 80 평 아파트에 살 거야. 아니면 뭐 CEO가 될 거야. 이건 이제 삶의 목표죠.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행복하고 우리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답형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공과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보다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어떻게 삶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디서 모시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행복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저는 그래서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때로는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미국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계 학회장이었던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재미, 두 번째가 의미, 세 번째가 몰입이다. 그래서 삶에 재미가 있고 삶에 의미가 있고 삶에 몰입이 됐을 때, 이제 재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즐거운 거, 뭐 삶의 긍정적인 정서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가치인 것이죠. 인생의 보람,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이걸 자아 실현. 인간은 5단계 욕구가 있다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주장을 합니다. 5단계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생리적 욕구, 이게 채워지면 애정 욕구, 소속 욕구, 이게 채워지면, 역시 질문을 드니까 굉장히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데, 사회적 욕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 성욕, 식욕은 생리적 욕구죠. 인간의 최고의 욕구는 자아 실현입니다. 이 자아 실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몰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몰입과 중독의 차이는 뭘까요? 몰입은, 중독의 차이는 영혼을 뺏기면 중독, 내가 영혼을 싫으면 몰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영혼을 실을 수 있을 정도 이 세 가지, 몰입, 재미, 의미,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행복이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의 핵심인 셀프 리더십, 혼자 강해지는 힘을 정리한다라면 이 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바로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비전이라는 게 뭘까? 우리 비전과 미션을 구분해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비전은 뭡니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미션은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의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 보통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직업을 영어. 우리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직업을? 그렇죠. 제일 먼저 job. 이름 잘 줘야 됩니다. jobs. 일만 하시다 갔잖아요. 직업이 영어로 job, 커리어, 워크라는 표현도 있지만, 혹시 영국식 표현으로 직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콜링이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 소명,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공자님이 40대 뭐라고 했죠?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50대는요?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이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명을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 비전보다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보다 why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의 예언이다.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는 중요한 요소가 긍정의 예언이다. 긍정의 힘, 긍정의 예언. 우리 극단적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사람을 처형한다면 보통 시민혁명 때 사람을 어떻게 처형을 했었죠? 딱 떠오르는 거. 단두대. 근데 굉장히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극단적인 예시인데,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칼이 떨어뜨린 소리만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부정의 예언을 하게끔 만들고, 대신 칼에 떨어뜨리는 소리만 내고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칼이 떨어뜨리는 소리만 탁 내고 사형수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의 예언이, 절망의 예언이 아무런 몸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엄청난 과학과의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소통 혹은 자기성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소통, 자기성찰의 극단적인 종교적 표현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처님한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들여다보는 게 온전한 의미의 묵상이자 기도라는 것. 자, 그래서 세 가지,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 미션을 먼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 두 번째, 긍정의 예언. 그래서 내가 어떤 긍정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가 나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기소통, 자기성찰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재미있는 실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 2개를 떠다 놓고, 물컵을 딱 떠다 놓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좌측 물한테는 사랑해, 너 고마워, 사랑해, 이걸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오른쪽 물한테는
짜증나, 너 미워, 완전 싫어,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이 지나서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좌측에 있는 물은 사랑해라고 했던 물은 정말 아름다운 육각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눈에 비춰졌는데 짜증나, 너 미워 했던 물은 악마의 눈처럼 결정체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 짜증나 하는 순간 그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자, 긍정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좋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1991년도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의 사과 생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과로 유명했어요. 근데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90%의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난 거야. 아, 완전 끝났어. 이렇게 부정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희망과 긍정을 주셨던, 어찌 보면 셀프리즈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 이 10%의 사과에 초점, 관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그걸 실현해 나옵니다. 야, 90%가 사과가 떨어졌지만 10%가 아직 사과가 남아있잖아. 이 10%에 우리가 가치를 한번 부여해보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품이 합격사라는 상품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사과 하나 사면 얼마죠? 보통 사과 뭐 1,000원, 2,000원.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가장 비싸게 팔린 합격사과가 10,000원이었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해봤어요. 최근에 얼마까지 한번 올랐을까 확인해봤더니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내가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네, 5만 원, 2만 원. 갑자기 경매 분위기 되네요. 좋습니다. 뭐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놀랍게도 1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뒤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돈의 개념을 못 잡고 계시거나 조만간 스님들 되신 분들. 네.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 100만 원이 단순한 사과의 기능이 아니라 거긴 어마어마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셀프 리더십과 인생의 성공 3요소가 있다면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태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행복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저랑 단둘이 있다. 방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9점이 넘는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행복이 무슨 단어인지는 아시죠? 표정이 내일 모레 다 자살분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9점. 손 들어보시죠. 집안에 다들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드시네. 8점. 한 분 계시고 7점, 6점. 네, 계속 늘어나시네요. 제가 짧은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해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과 높이는 방법의 가장 즉흥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반대로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인데 끊임없는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화살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비교를 안 하면 돼. 놀랍습니다. 놀라운 분들이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시고 감사를 결단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그래서 전 첫 번째 셀프 리더십과 인생의 3요소는 바로 감사의 태도. 두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 뭘까? 그렇죠.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양영훈 골프 선수 아시나요? 양영훈 골프 선수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PGA 우승했던 놀라운 이 선수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네, 선생님들 바로 캐디였습니다. 캐디라는 게 뭐예요? 골프 선수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스승이 누구길래 이렇게 골프로 우승까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양영훈 선수가 얘기합니다. 나의 스승은 유튜브다.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계속 따라한 거예요. 타이거 우즈, 뭐 놀라운 선수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은 최고의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건 뭘까요? 김수환 추인형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괴테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인간이 결단하면 그때부터 도움을 시작한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구리와 오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이겼을까요? 약간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이 그림은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대공황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때 이 그림 하나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희망을 던져줬다는 것이죠. 개구리가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이겼을까요?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구리가 현상적으로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태도가 틀리죠. 개구리는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전 적어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삶은 태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 초반에 6개월 동안 실업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선천성 혈관경으로 병원비를 300만 원, 500만 원 낸 적이 있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조건과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 근데 그 조건과 상황, 그런 열악한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관점과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을 결단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시는 첫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더 멋진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셀프 리더십이라는 되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엄청 웃었어요. 네. 예, 웃기는 강의 아주. 아주 유쾌한. 예, 유쾌한. 그 리더가 되려면 강력한 리더가 되려면 첫째 이제 해야 될 게 자기와의 어떤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끌어간다거나 소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자기와의 소통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자기 소통의 핵심은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인식.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일종의 경영용어로 수학 분석이죠. 내가 잘하고 나의 강점, 약점. 그랬을 때 저는 버리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로 남의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아지면 모두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박스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리더가 된다는 건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소통의 얘기, 자기 성찰의 얘기도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소통 전문가이시잖아요. 대표님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전 집에서 별명이 먹통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그 제가 보기엔 질문이었는데. 워낙에 불통이 심하니까 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네. 대표님 스스로 하는 자기만의 그 소통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어떤 네. 질문을 던진다,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 스킬이 있다라면 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뭐 좋은 예시 한번 들어드리면 유대인들 청년 2명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질문 한번 바꿔보죠. 그럼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를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저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 내 안에 답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예시가 내 안에 울림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너 행복하니? 근데 왜 지금 행복하지 않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럼 제 안에서 막 울림이 있습니다. 제 감정.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질문을 이어가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나오면 성찰까지도 연결이 네. 되는 거죠. 네. 질문하다 보면 그 아까 그 피그말리온 효과. 네, 맞습니다. 제가 피말리온 효과라고 피말리온 얘기하는데 효과. 네. 이게 전설이잖아요. 피그말리온 왕이 네.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여자한테 정말 인간으로 갖고 싶어서 했더니 인간으로 변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 아이머리한 사과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짝퉁도 나왔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짝퉁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정말 아까 효과가 있다고 물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네.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일 때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좀 내면이 강화될 수 있는 내면이 강해지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에는 사토 도미라는 입버린 이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번을 반복하니까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고 뭐 이나무리 가져라는 그 최고의 뭐 경영가도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든 안 됐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의 첫 번째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전 말과 생각에서 첫 번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긍정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놀라운 에너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 대로 산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사는다. 네. 네. 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는 그렇죠. 것과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일 텐데 그러다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목적하는 그 바에 조금씩 아무래도 더 다가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어떤 그렇죠. 성공에 가까이 가 있을 테니까 아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강의를 하시면서 청년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되게 어렵잖아요. 예. 뭐 실업률 2자리가 넘어가고 그렇죠. 이 셀프 리더십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계세요? 이런 덕목이다. 네. 셀프 리더십은. 네. 네. 청년들과 관련돼서 요즘 취업난도 워낙 심하고, 그렇죠. 예, 뭐 20대 뭐 명예퇴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에 그럼 개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끊임없이 본인들이 흑수저, 금수저, 뭐 저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관점을 나의 태도를 어디 방향으로 두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톡테일이라는 미국의 장성이 8년 동안 온갖 고문을 겪었고 베트공들한테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 사람만 최고의 장성으로 나와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만 살아나왔을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이 사람은 낙관주의는 낙관주의인데 현실적 낙관주의였다는 거죠. 현실적 낙관.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건 뭐냐? 매일매일 주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오늘 이거를 잘 버텨내겠다라는 것이 결국 낙관주의로 흘러가신 최고의 전제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잘 되겠지. 저는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그냥 빠르게 인정하시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업체 많게는 아니면 25군데, 한 달에 적게도 하면 20군데를 다녀요. 경기 좋은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또 계속 잘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의 요소, 감사의 요소,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빚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올바른 현실적 낙관주의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위한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강점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도 상당히 우리한테 도전이 됐고요. 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도전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려면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겠죠. 그 남의 입장이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네.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